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관광 시즌을 맞아 파타야 수상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다녀왔을 때 촬영한 영상인데요. 여기가 바로 파타야 플로팅 마켓 수상시장입니다. 원래는 입장료가 있지만 태국 국적자나 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입장료가 아마 200바트였던 것 같습니다. 노젓는 보트 탑승이나 태국 전통의상 대여 등이 포함된 패키지 티켓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입구로 들어왔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말 멋집니다. 입구에서 맞이해주고 있는 이건 뭘까요? 조금 무섭긴 한데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타야 플로팅 마켓은 이름 그대로 수상시장인데요. 시장이라기보다는 문화시설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옛날 태국의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수상시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꽤 좋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파타야에는 이런 플로팅 마켓 외에도 레전드 시암, 녹룩가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전부 이 근처 스쿰빗 로드를 따라 위치해 있는데요. 옛 태국, 옛 시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테마파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하고 여러 음식을 맛볼 수도 있는데요. 전부 현지 가격이라 정말 저렴합니다. 간단한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밖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 먹어보지 못한 태국 음식이 무한히 많습니다. 조금씩 계속 도전해보고 싶고요. 오늘 먹은 오징어 요리는 정말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게들도 보시면 게 요리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게를 튀긴 음식인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이런 곳이라면 가족 여행에도 괜찮을 것 같죠? 저는 오늘 꽤 이른 아침부터 와버렸는데요. 오후쯤부터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수상 복싱이나 원숭이 공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보트를 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로가 있으니까요. 물론 인공수로이긴 합니다. 이런 배도 한 번쯤은 타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아이들과 함께 오면 분명 타고 싶어가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타면 한동안 계속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직접 운전하는 것이라면 전혀 상관없지만요. 그래도 다음에 누군가와 함께 오게 된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파타야 플로팅 마켓의 묘미라고 하면 이 배를 타고 둘러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배를 바라보는 것도 꽤 운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방콕에는 훨씬 본격적인 진짜 수상시장이 있다고 하던데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보이는 이 알록달록한 장식,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은 전부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페트병을 가공하고 색을 칠한 것인데요. 원래는 쓰레기가 될 페트병이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꽃 같은 장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말 친환경적이죠. 저는 이상하게 이런 것들만 계속 보게 됩니다. 참고로 파타야 근처 시라차 쪽으로 가면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시라차에도 자주 가실 텐데요. 시라차에는 일본어 간판도 많고 일본인이 많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역시 파타야 중심지, 그리고 터미널 21이 있는 노스파타야 쪽에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좀티엔에 있으면 한국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네요. 어쨌든 세계 전체로 보면 한국인을 만날 확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마 방콕은 물론이고 요즘은 치앙마이로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저기 구경하며 걷다 보니 조금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당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로컬한 분위기입니다. 신발을 벗고 돗자리 위에 앉아 식사하는 곳도 있으니 그곳에서 식사를 즐겨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태국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서 직접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냄새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 로컬 태국 음식들은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이번에도 직감으로 하나 골라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건 내가 절대 주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메뉴를 일부러 주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해산물, 오징어 카레 맛인 것 같은 요리를 골라봤습니다. 밥과 함께 나오는 메뉴입니다. 이건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오징어가 너무 신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계란도 들어있었고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감칠맛도 풍부하고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음식은 한국에도 꽤 많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죠. 참고로 한국에서 먹는 태국 음식과 현지 태국 음식은 역시 다릅니다. 현지 식당에서 먹는 그대로의 태국 음식을 제공하는 곳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국 음식이라고 해도 종류가 정말 많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역시 한국인 입맛에 맞게 조금 조정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더 먹기 편한 태국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태국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1순위가 고기입니다. 그리고 볶음밥도 자주 먹습니다. 볶음밥은 새우, 치킨, 돼지고기 중에서 메인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고를 수 있고 질리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는 태국식 오믈렛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커리, 또 돼지 목살 구이 같은 메뉴도 자주 주문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도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가 있죠.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물론 여기랑은 전혀 다르고 역사 유적지이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것 역시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지금 파타야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태국다운 로컬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변가 쪽은 계속 새롭게 정비되고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요. 나이트마켓 같은 느낌으로 이런 주스도 있고요. 굉장히 로컬한 분위기 속에서 가격도 현지 가격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듯 들러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곳은 관광지라 화장실도 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2008년에 만들어졌던가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입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타야에는 정말 많은 나이트 마켓이 있습니다. 밤에는 역시 나이트 마켓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낮 시간, 오전부터 저녁 전까지는 이런 수상시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트 마켓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뭔가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네요. 사실 이 촬영일은 송크란 축제 한가운데였는데요. 도시 전체에서 물뿌리기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파타야 전역에서 물축제와 이산 음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던 날이었죠. 이곳에서도 이런 축제 분위기에 맞춘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배 위에 밴드가 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크란 왈라이라서 배 위에서 물을 뿌리고 또 물을 맞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페트병 아트네요. 오늘 저는 이상하게 이 페트병 아트에 계속 눈길이 갑니다. 이쪽은 왠지 중국풍 느낌입니다. 춘절 시즌은 아니지만 춘절 때 자주 볼 수 있는 등불들이 걸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쪽까지 정말 넓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 안쪽까지는 와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놀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역시 이 수상시장, 파타야 플로팅 마켓은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스쿰비로드에서 다음 도로, 철길 옆 도로까지 전부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건 좀 힘든데요. 이건 곤충 노점입니다. 파타야 나이트마켓에 와보신 분들은 몇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갈도 있고요. 전갈까지 먹는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신기한지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좀 무서워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특한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석류 주스네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자꾸만 특이한 것들에 눈길이 가지만요. 평범하게 맛있는 음식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악어네요. 이 크로커다일 고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맛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뭘까요? 해산물 타코야키처럼 보이는데요.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로컬 노점과 로컬 식당들이 줄지어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갑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괜찮습니다. 점점 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상시장은 좀티엔에서는 의외로 특이하게도 인도나 중동 계열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또 태국인들도 많아 보이네요. 태국도 워낙 넓은 나라라서 태국 국내에서 파타야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좀티엔이라고 하면 보통은 대부분이 파랑이라고 불리는 서양인들입니다. 러시아인이나 유럽인들이죠. 소위 백인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이 스쿰빌 로드 주변에는 관광 명소가 많이들 있어서 이 수상시장도 있고 바로 앞에는 타이거 파크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온 여행객들 혹은 태국 전역에서 온 여행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역시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파타야라고 해도 센트럴 페스티벌이 있는 파타야 비치 지역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비슷합니다. 중동, 중국, 한국 관광객 비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하지만 좀티엔, 나좀티엔 왕가마처럼 파타야 비치를 제외한 해안가 지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서양인 비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파타야 근처 시라차 쪽으로 가면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시라차에도 자주 가실 텐데요. 시라차에는 일본어 간판도 많고 일본인이 많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역시 파타야 중심지, 그리고 터미널 21이 있는 노스 파타야 쪽에 쾌적하게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좀티엔에 있으면 한국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네요. 어쨌든 세계 전체로 보면 한국인을 만날 확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아마 방콕은 물론이고 요즘은 치앙마이로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아까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식 말인데요. 방금 전에 물고기 장식도 이것도 모두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을 잘게 자르고 색칠해서 장식으로 만든 것이죠. 정말 손으로 직접 만든 재활용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 관광지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정성과 시간을 들여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요. 여긴 비누 조각 공예입니다. 아로마 비누로 만든 꽃 조각입니다. 여기는 관광지라 기념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현지에 살고 있다면 쇼핑하러 와서 무언가를 사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물건보다는 추억이 되거나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지만 현지인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만 입장료를 내는 것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파타야에서 여유롭게 지내다 보면 단순한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소박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족 사랑이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늘 여유롭고 항상 미소를 짓고 온화한 국민성,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독특한 분위기, 이런 로컬 테마파크 하나만 보더라도 사랑이 가득하다고 느껴집니다. 수천만 수억바트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평소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은 심플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해관계나 정치가 얽혀 다투고 과도한 경제 효과만 추구하고 안전 기준이니 뭐니 하면서 점점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즐거운 곳에 가고 싶고 무언가를 즐기고 싶고 그 마음을 단순하게 실현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계속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박한 테마파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점점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세련되고 청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풍요로움이라고 할까요? 큰 의미에서의 포용력이나 여유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세련되고 물질적으로는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파타야의 진짜 매력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과 매일 어울리면서 느끼는 따뜻함, 여유, 포용력, 관대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고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니까요. 그런데도 미소의 나라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미소입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희로애락이 있고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분명 다양한 일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 바탕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태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미소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짜증의 나라가 된다거나 조급함의 나라, 불안의 나라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수상시장 어떠셨나요? 이 촬영일은 파타야 최대 축제인 송크란 왈라이가 열리는 날이어서 저는 아침부터 조용한 곳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면 파타야 전체가 엄청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집으로 피신할 예정입니다. 송크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도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